자, 떡 제조기능사 송편 만들어 보겠습니다. 송편도 마찬가지로 맵쌀가루, 소금, 계량 먼저 해놓고 시작을 하시면 좋겠는데요. 그 전에 불 먼저 올려놓고 하겠습니다. 쇠머리떡이나 콩 설계할 때는 콩을 먼저 삶거나 쪘습니다. 단 송편은 이번 요구사항에 맞게 삶아서 송편소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찌는 방법은 하지 마시고 물에 끓이는, 삶는 방법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익반죽을 해야 됩니다. 냄비가 하나밖에 없다면 익반죽 할 물을 먼저 끓여 놓고 그리고 뺀 다음에 콩을 삶으시는 게 더 적절합니다. 콩부터 삶아 놓으면 물을 못 끓이잖아요. 냄비가 하나밖에 없다면. 그래서 물부터 끓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송편 익반죽에 쓰이는 물은 한 4-5큰술 정도 들어갑니다. 쌀가루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자, 그래서 그냥 여유있게 한 컵 정도의 물을 넣고 끓여 놓으시고요. 자, 그동안에 소금 계량하고 쌀가루 계량하시면 됩니다. 항상 도구 올려놓으시고 영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고 송편에서는 소금이 2g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쌀가루는 200g 맞춰줍니다. 송편 익반죽알 끓는 물 준비해주고요. 그리고 콩 삶아주겠습니다. 콩에 있는 물기 빼주시고 콩의 부피에 2-3배 정도 물을 넣어서 삶아주시면은 보통 콩이 다 익습니다. 이 시간이 대략 15분에서 20분 정도 걸리고요. 국내산 서리태 약 1cm 이상 되는 크기일 경우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콩이 삶아지는 동안 쌀가루를 체에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서 경단이나 송편은 저희가 익반죽을 하죠. 그때는 먼저 쌀가루를 체에 내리고 뜨거운 물 끓는 물로 반죽을 합니다. 시험 볼 때 떡은 불을 2개나 쓸 수 있지만 그래도 이제 순서를 잡아가면서 하셔야지 나중에 시간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자, 체에 내린 쌀가루에 소금과 물을 넣겠습니다. 소금이 만약에 굵다면 물을 섞어서 녹여주시고 만약에 고운 소금이라면 그냥 넣어주셔도 괜찮습니다. 같이 체에 내려도 괜찮고요. 뜨거운 물 한 3큰술에서 4큰술 정도 먼저 넣어보고 추가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경단은 찹쌀이었지만 송편은 맵쌀입니다. 찹쌀은 약간 질척하지만 맵쌀은 퍽퍽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질게 반죽하셔도 되지만 그렇다고 죽처럼 반죽하시면 나중에 회복하기 힘듭니다. 처음부터 손으로 섞으시면 뜨겁고 손에 들러붙는 게 많으니까 수저로 이렇게 섞으시다가 덩어리가 좀 많아지면 그때부터 손으로 뭉쳐주시면 됩니다. 두 가재가 나왔을 때 이 익반죽은 이렇게 콩을 삶을 때나 찔 때 할 수 있고요. 또는 다른 떡을 찌고 있을 때 반죽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뭉치는데 약간의 날가루가 보이면 그쪽에 물을 조금씩 1-2큰술 더 추가하여 반죽하시면 됩니다. 쌀가루는 이렇게 여러 번 치대시면요 훨씬 더 쫄깃쫄깃해집니다. 시간 여유가 되시면 좀 많이 치대시고 그렇지 않으면 한 덩어리 뭉쳐지면 이제 숙성을 하시거나 분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반죽을 했을 때 갈라지는 데 없이 부서지는 거 없이 늘어나지도 않고 반죽이 잘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투명 봉지 안에 넣어서 숙성을 해 볼게요. 자, 콩이 익는 동안에 송편 분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체 반죽의 무게를 한번 재볼게요. 저는 260 정도 대략 나옵니다. 제출량은 12개 이상인데 한 개당 21g으로 하든가 아니면 하나에 20g 정도로 맞춰서 13개 정도 만들어 주셔도 괜찮습니다. 일단 11개면 채점 대상 제외니까 반드시 12개를 넘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반죽은 마를 수 있으니까 이렇게 비닐봉지나 아니면 면보에다가 숙성을 좀 해주시고요. 저는 20g씩 나눠보도록 할게요. 새머리떡 설탕은 50g이고요. 0으로 맞춰주시고 소금입니다. 소금은 5g입니다. 시험 볼 때 대추가 나온다면 대추는 씻지 않고 말른 행주 또는 젖은 행주로 이렇게 살짝 닦아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돌려 깎아서 손질을 할 거고요. 호박은 대강 씻어서 이물질이 없도록 씻은 다음에 불려주시면 되겠습니다. (10분) 정도 불려놓으면 호박이 다 불려집니다. 근데 호박의 상태에 따라 바짝 말려있는 경우에는 10분이 더 걸릴 수도 있고요. 오래 불리면은 호박이 진이겨지니까 한 대략 10분 정도 불려보도록 합니다. 콩이 끓기 시작하면 중간에 뜨는 거품 한번 제거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한 15분 정도 삶아줍니다. 그동안에 부재료 손질하겠습니다. 자, 대추는 칼로 이렇게 돌려 깎아서 씨를 제거하고 씨에 살이 많이 없도록 최대한 대추를 다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시험장에서는 부재료의 사이즈가 적당한 크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보통 2-3cm 정도로 균일하게 자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작은 대추는 4등분, 큰 대추는 6등분 정도 하겠습니다. 대추를 꽃 모양으로도 만들 수가 있는데 그거는 쪘을 때 약간 짓물 누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4등분, 6등분 정도 하는 것이 보기에는 훨씬 더 깔끔합니다. 자, 대추 손질하였습니다. 콩을 삶을 때 물을 너무 적게 넣으면 콩이 속은 익지도 않으면서 타겠죠. 그래서 보통 2-3배 정도의 물을 넣는데 그렇다고 5배나 많이 넣으면은 물이 너무 많이 남아서 그 물을 버려야 됩니다. 그럼 당연히 콩은 좀 맛이 없어지고요. 그래서 물이 한 큰술 아니면 거의 안 남도록 바짝 삶아주시는 것이 콩맛이 제일 좋습니다. 해머리떡에서는 콩을 찌거나 먼저 삶아서 이렇게 준비를 해 놓으시고 부재료 하시고 그 다음에 쌀가루 섞어서 안쳐주시는 방법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호박꼬지가 10분 정도 불려지면은 이렇게 물기 제거해 주시고요. 그 다음 물이 많은 경우에는 면보에 다시 한번 물기 제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적당한 크기라고 하는데 대추와 비슷한 크기로 2, 3cm 정도 잘라주시면 됩니다. 콩이 삶아지는 동안 시간적으로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때 손질을 다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밤은 껍질 깜밤이 나오는데 약간 지저분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고, 밤 또한 적당한 크기이기 때문에 2등분, 4등분, 6등분 정도 대추, 호박과 비슷한 크기로 잘라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4등분을 하셔도 되고, 또는 이렇게 납작하게 잘라주셔도 괜찮습니다. 너무 얇게 자르시면 밤이 물러져서 색이 변할 수 있으니까 너무 얇게 하지는 마시고 한 4등분, 6등분 정도 비슷한 크기로 잘라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냥 안 쳐도 좋지만 일부 고명용으로 바닥에 깔아주시면 훨씬 떡이 이쁩니다. 그래서 대추나 밤, 호박꼬지 한 4분의 1 정도 1분은 이렇게 남겨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콩도 마찬가지고요. 자, 콩이 시간이 다 되면은 이렇게 물이 바짝 마르게 됩니다. 한 15분 정도 되면 이 물을 완벽하게 다 이렇게 콩에 흡수시켜서 익혀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혹시나 물이 1컵, 2컵 정도 남아있다, 다 익었는데, 그러면 체에 받쳐서 그 물을 버리고 콩을 식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 삶아진 콩은 면포나 키친타올에 이렇게 펼쳐서 식혀주도록 합니다. 자, 이제 쌀가루에 물을 섞고 고물들을 한번 섞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찹쌀가루 500g. 자, 이렇게 하고 있을 때는 물솥에 물 반 정도 담아서 끓여놓고 계세요. 자, 그리고 500g이면 찹쌀가루이기 때문에 물이 약 2큰술 정도밖에 안 들어갑니다. 이거는 손으로 쥐어서 알 수는 없고요. 500g에 2큰술 이렇게 외워가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3큰술, 4큰술 정도 넣으시면은 나중에 질어져서 모양 잡기가 어려우니까 적게 넣는 편이 훨씬 더 모양 잡기는 수월할 겁니다. 소금이 굵으면 물에 녹여 쓰시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쌀가루에 섞어 주셔도 좋습니다. 자, 골고루 물을 섞어줍니다. 콩 설기할 때랑 다르게 이렇게 쥐어서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훨씬 수분이 적은 듯한 느낌이 드는데 찹쌀은 질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떡이 익습니다. 자, 그 다음 넣을 게 설탕이죠. 자, 설탕은 항상 찌기 직전에 넣어야 됩니다. 혹시나 고물들이 준비가 안 되었더라면 부재료가, 그러면은 설탕을 좀 나중에 섞도록 합니다. 저는 바로 넣겠습니다. 설탕 계량을 미리 해놓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가볍게 섞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닥에 까는 거 남겨놓고 나머지는 쌀가루와 섞도록 하겠습니다. 밤, 대추, 호박, 콩을 이제 쌀가루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마른 상태의 대추나 밤, 호박을 넣게 되면 가끔 떡이 안 익는 경우가 있습니다. 날가루가 보여요. 그래서 그걸 예방하는 경우에는 설탕을 이렇게 버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과정은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지만 혹시 안 익은 적이 한 번이라도 있다면 이렇게 설탕을 버무리고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가볍게 이렇게 섞어주도록 합니다. 자, 새머리 떡은 젖은 면보를 깔고 찌도록 합니다.
시루 밑을 깔고 찌셔도 되는데, 그러면 여기 찜기에 찹쌀떡이라서 다 들러붙어 나중에 송편 찌거나 다른 거 찔 때 조금 애를 먹어요. 그래서 젖은 면보를 깔고 설탕을 뿌리고 찌시면 훨씬 수월합니다. 설탕은 요구사항에 보시면은 50g이 적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급제를 보시면은 60g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여분의 설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면보에 이렇게 깔아주시거나 아니면 밤, 대추, 호박 같은 데 묻혀주시거나 하시면 됩니다. 설탕 바닥에, 그 다음 옆면에 이렇게 쌀가루가 닿는 부분에는 이런 식으로 묻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아까 이쁜 밤, 대추, 호박을 남겨놨습니다. 그거를 가운데다가 이렇게 올려주시고, 대추는 빨간 부분이 바닥으로 가는 게 훨씬 더 보기가 좋겠죠. 콩도, 호박꼬지도 올려주시고, 조금 양이 많다면 나머지는 다시 쌀가루 속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버리지 마시고 다 사용하세요. 나중에 이 소머리떡, 쇠머리떡의 사이즈는 15cm입니다. 그래서 15cm 부분만 이쁘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찹쌀떡은 이렇게 주먹 져서 올려주면 김이 잘 오르기 때문에 잘 익게 됩니다. 당연히 편편해도 잘 익히는 분들은 또 잘 익히는데, 혹시나 만에 하나 안 익을 것 같으면 이렇게 주먹을 져서, 바쁘다면 두 손으로 져서 올려주시고, 그냥 이렇게 편편하게 깔았다면 중간에 젓가락으로 이렇게 뚫어주시면은 김이 더 잘 올라옵니다. 자, 그 다음에 뚜껑을 덮고 면보 안 닿게 올려주시고, 찜기에 찌는 떡들은 가끔 김이 새는 경우가 있으니까 김이 새지 않는지 잘 체크하시고요. 혹시나 김이 새면 키친타올을 적셔서 이런 식으로 시루번이라는 걸 만들어서 김이 새지 않도록 막아주셔야 됩니다. 자, 찹쌀떡은 30분 찌고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송편 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송편 빚는 동안에 물솥에 물 올려주시고, 쇠머리떡과 시험에 같이 나온다면 옆에 쇠머리떡 찌는 동안에 송편 모양 만들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먼저 분할을 해놨었죠. 자, 먼저 혹시나 수분이 날아가서 거칠다면 다시 한번 하나씩 물을 이렇게 축여주면서 갈라지는 거 없도록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속에 홈을 이렇게 파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체 두께가 일정해야 콩이 바깥으로 나오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에 콩 집어넣기 좋게 이런 식으로 홈을 파주세요. 그 다음 요구사항 3번에 보면은 떡 반죽과 송편소가 4:1, 3:1 정도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 떡이, 이 반죽이 20g이라면 그러면 콩은 5g 정도 돼야 되겠죠? 그러면 무게를 한번 재보시면 콩이 약 크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6개, 많게는 7개, 그 다음 적게는 5개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략 재보시고 안에 콩을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다 오므려 주세요. 자, 오므렸고 그 다음에 힘을 이렇게 줘서 공기 빼주는 작업을 합니다. 자, 그리고 동그라미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시험장 또 요구사항에 보면 길이가 5cm, 높이가 3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4cm 정도 되게 이렇게 길게 타원형으로 만들어 볼게요. 자, 완성은 5cm입니다. 일단 4cm 정도. 그리고 나서 위를 이렇게 찢다 보면은 늘어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4로 하라고 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서 높이는 3cm. 이러면 약간 또 길어지지 않겠어요? 자, 이런 식으로
콕콕콕 집어서 좌우 대칭이 되도록 모든 크기가 일정하도록 송편 모양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찜기가 여유분이 있다면 바로 올려주시고 밑에는 시루 밑을 깔았습니다. 또는 없다면 다시 면보나 비닐봉지에 넣었다가 나중에 찜기로 옮겨 담아서 송편을 쪄주시면 됩니다. 날가루 떨어지는 거 없도록 먼저 반죽 상태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고, 찹쌀가루, 맵쌀가루는 반죽 상태가 계속 달라지니까 중간중간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서리태 4분의 1에서 3분의 1 정도 분량 다 6개 정도 넣으시고, 그 다음에 오므려 주시고 콩 바깥으로 나오지 않도록 조심해 주세요. 그냥 꾹꾹 눌러서 안에 있는 공기 빼줍니다. 그 다음에 바로 동그랗게 하셔도 되고요. 시간 없는 분들은 바로 길쭉길쭉하게 해주세요. 자, 대략 4cm 정도 한 다음에 위에를 꼬집으면서 어떤 분들은 조약돌 모양으로, 어떤 분들은 입술 모양으로 하는데요. 일단은 시험 볼 때는 5, 3cm로 반달 그림까지 보여주면서 반달 모양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 모양만 나오면, 사이즈가 나오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만든 거는 다 균일하게 하시면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자, 송편은 전량 다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기울은 물솥에다가 올려서 찌도록 하겠습니다. 20분 센 불로 쪄주시고 5분 약불로 뜸들이면 됩니다. 쇠머리떡이 다 되기 전에 먼저 비닐에다가 기름을 묻혀서 준비를 해두시면 편합니다. 저는 비닐을 이렇게 십자 모양으로 했는데, 큰 비닐을 놓고 마른 목골로 떡을 놓은 다음에 사방을 접어주셔도 좋습니다. 자, 떡이 들러붙을 수 있으니까 기름칠을 솔로 발라주시거나 비닐을 이렇게 맞대고 들러붙지 않게 준비를 해주세요. 자, 그리고 떡이 익기 전에, 꺼내기 전에 다 익었나 이렇게 젓가락으로 하얀 데 있나 없나 확인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떡 익는 시간도 다 돼서 이제 꺼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면보를 잡고 꺼내 주시고, 그 다음에 아랫부분을 접은 후에 뒤집어 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렇게 뒤집어서 면보를 빼주시고, 설탕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잘 떨어지죠. 네. 자, 그 다음에 스크래퍼를 이용해서 15cm 모양을 잡겠습니다. 저는 위를 먼저 접었는데요. 오른쪽 왼쪽을 먼저 접으셔도 돼요. 그 다음에 여기가 접히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이렇게 밀어주세요. 완성이 15cm인데 나중에 이 오른쪽 왼쪽을 밀게 되면은 옆에가 또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15를 만들지 말고 약 13cm 정도 만드시면 좋습니다. 보통 스크래퍼가 다
다르겠지만 뭐 13cm 된다, 14cm 된다 하는 스크래퍼들이 있죠. 그거를 이렇게 보면서 활용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그대로 접으면 여기 다시 늘어나니까 비닐을 다시 짱짱하게 접어서 안으로 넣고, 그 다음에 또 접어서 한쪽 긴 부분 접어서 또 당겨주세요. 이쪽을 너무, 제가 봤을 때 오른쪽을 이렇게 접어버리면 떡이 접혀서 안 이쁘게 나와요. 그래서 접혀지는 부분은 살짝만 비닐만 접어주시고 당겨주세요. 그래야지 떡 모양이 이쁘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원하는 사이즈가 됐다면 비닐을 또 이렇게 접어서 안쪽으로 넣어주시고, 또 혹시나 좀 커졌어요. 그럼 또 밀어요. 네. 밀고 비닐 접고 아래쪽으로 또 당겨서 비닐 접고, 이렇게 해서 비닐채 식혀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두는 동안에 다른 작업을 하시면 되겠죠. 식은 다음에 비닐을 꺼내서 제출하도록 합니다. 자, 송편은 20분 센 불로 찌고 약불로 뜸들이겠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송편 식힐 찬물, 그리고 참기름과 붓, 그다음에 완성 접시 이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송편이 다 익어서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송편은 바로 참기름을 바르고 완성 접시로 움직여도 되지만, 옛날에 송편을 찔 때는 바닥에 솔잎을 깔았겠죠. 그러면은 그 솔잎을 떼기 위해서 잔여물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찬물에 한번 씻어줬습니다. 또는 찬물에 한번 씻어주면은 훨씬 더 송편이 쫄깃해집니다. 오랫동안 담가 놓는 거 아니고요. 살짝만요. 뜨겁다면 시험 볼 때 실리콘 장갑, 니트릴 장갑, 비닐 장갑 다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들러붙지 않도록 참기름 골고루 발라줍니다. 참기름이 많은 경우에 완성 접시에 담았을 때 바닥에 기름질 수 있으니까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요. (12개) 이상이어도 되니까 시험 볼 때 전량 제출합니다. 송편이 모두 완성되었습니다. 12개 이상 만들었고요. 길이 5cm, 높이 3cm 반달 모양으로 만들었습니다. 채점할 때는 떡이 반드시 익어야 되고요. 내용물 잘라봅니다. 그래서 콩이 4분의 1에서 3분의 1 정도 들어가는지 확인을 하고, 콩이 익은 상태, 떡이 익은 상태 반드시 확인합니다. 이 부분 주의해서 송편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새머리떡 담아보도록 할게요. 비닐에 기름칠을 해놨기 때문에 잘 떨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이 앞이겠죠. 그럼 앞부분인데, 앞부분에 접시를 놓지 마시고 앞부분을 바닥으로 먼저 가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뒷부분이 보이게 해줍니다. 이쁜 거를 앞으로 잡아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릇을 정중앙에다 놓으신 후에 비닐하고 같이 뒤집어 줍니다. 자, 찹쌀가루는 특성상 한번 놓으면 들러붙기 때문에 위치를 잘 잡고 담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물이 많이 들어갔다면 떡이 많이 늘어날 겁니다. 늘어지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날가루 없도록 해주고요. 모든 재료 골고루 익어야 합니다. 자, 새머리떡 완성되었습니다.